이번에 가격 인상하고 요로코브를 갔다 왔는데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대충 기간 계산을 하니까 거의 반년 만에 갔더라고요. 원래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입맛에 잘 맞아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종종 가던 업장이었다가 아마 마지막 직전 방문 때 좀 이게 뭐가 안 맞는데? 핀트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못 갔던 것 같아요. 뭐 츠마미 같은 경우에는 몇몇 건은 되게 괜찮았는데 그 음식의 간이 좀 센 거? 그런 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리고 또 이제 츠마미 나왔는데 그때 참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참치도 원래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릴 때만 하더라도 막 되게 비주얼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속은 듯한 생각으로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맛이 묽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장어를 되게 맛있게 잘 굽는 집이에요. 오이랑 절여서 되는 거. 근데 이날따라 약간 오버쿡인 것 같고 와사비도 아마 이때가 과도기였을 거예요. 츠마미에는 제품을 쓰고 뿌린 그 니기리에는 뿌리를 쓰는 그 약간 과도기 시기 때 제가 가기도 한 거죠. 근데 마침 밥도 짜고 와사비도 좀 거슬리고 그 다음에 니기리를 먹는데 앞서 밥이 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있겠죠.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다 짠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짠맛이 나니까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우니 대신에 주시는 참치도 되게 좋았어요. 저런 서비스는 저는 이게 기억하고 주는 서비스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우니를 안 먹으니까 우니 대신에 질 좋은 참치를 드셔라라고 준비해 주시는 건 좋았으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날 식사가 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또 방문하기가 약간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도 보면 늘 같은 양으로 길이를 하신대요. 그 초대리를 할 때. 근데 왜 맛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또 약간 입맛에 맞는 업장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못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로코브가 리모델링 한다라는 정보 듣고 가격도 11월부로 인상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원래 13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그러고 나니까 무언가 변경되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한 거죠. 가보니까 입구도 엄청 간결해지고 되게 좋아지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도 이렇게 막 돌도 깔아놓고 오히려 저는 이런 간결해진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로코브 초창기 그 인테리어랑 비슷해진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그 셰프님 뒤쪽에 있는 이 뭐 재료를 올리는 그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벽에 있는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좀 더 간결해진 느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저는 이제 눈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 약간 일본식을 표방하기 위해서 창살 같은 거 붙여놓는 그런 형식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동시에 이제 컵들이 막 올라와 있으니까 저게 이제 쓰시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리모델링으로 싹 좀 정리를 하셔서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간결한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더 스시야 같은 느낌을 받았죠. 이제 와사비 아까 찍었던 거 두 뿌리 찍었던 거 갈고 계신데 가격 인상 이후에 신경 쓰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찍어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전 방문 때 디너 츠마미에는 제품이었다 보니까 뭐 이후엔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와사비에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와사비 가는 걸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그 가리비 관자가 큰 게 보이길래 그것도 한번 찍어봤고요. 셰프님도 조금 인상이 바뀌신 느낌이에요. 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자리가 잡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떤 표정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인자한 표정을 가진 셰프님이셨네요. 와사비는 좀 매운맛이 강했어요. 제가 늘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와사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엄청 맛있는 와사비라고 해도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와사비는 좀 매운맛이 강했고 아까 사진 찍었던 가리비 손질하고 계신데 크기가 크더라고요. 큼지막했어요. 입에 빨리 넣어서 이렇게 달달하게 녹여버리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일 제가 먹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가리비는 옛날 재작년인가 키즈나에서 먹었던 가리비가 있죠. 500원 동전보다 좀 더 큰, 그러니까 왕동전만한 가리비였는데 진짜 그거는 입에서 이렇게 살살살 녹는 느낌이 아주 강한 맛있는 가리비였죠. 그래서 이제 가리비 손질 다 해주시고 내주실 건데, 사실 가격이 15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온 거지 박물관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먹자마자 가격 올린 게 별로 안 아까운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15만 원대 가격이, 우리가 이제 가격대가 현재는 낮은 상태에서 올려놓으니까 15만 원이 비싸게 느껴지지, 요즘에 서울에서 오픈하는 신생 업장들이나 아니면 평균치 미들급 가격을 보면은 대부분 16, 17, 18 막 이렇게 20만 원에 가까운 정도가 미들급으로 불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15만 원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을 적용해서도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가리비가 너무 달달하고 부드럽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게 달고 부드러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조개가 가지고 있는 풍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씹으면 씹을수록 나타나서 맛도 단조롭지 않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한번 찍고 간장 한번 찍고 먹었죠. 이게 시작부터 좋았어요. 시작부터. 요즘에 시기가 이제 연어알이 계속 나오는 시기니까 연어알을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어알은 그다지 제가 선호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엄청 맛있게 먹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요르코브의 연어알은 좀 다시 국물 맛이 많이 나요. 그 질감 자체는 되게 토도독 터지고 좋은데 다시 국물 맛이 좀 많이 나서, 원래 이렇게 먹는다라고 한다면 연어알은 저랑 잘 안 맞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창 먹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킁킁 바로 나올 정도로. 봤더니 큼지막하게 문어를 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부드럽게 조린 문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미 냄새부터가 이미 끝났어. 가끔 이거를 부드럽게 조리하신다고 해가지고 내시는 데를 보면은 약간 퍼석할 정도로 이렇게 부서지는 듯한 부드러움을 가지는데, 이거는 쫄깃한 씹는 질감도 되게 살아있고, 또 입안에 막 질겅질겅 씹힐 정도의 또 그런 탄력이 아니라 입에서 적당히 씹히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부드러움의 질감이었습니다. 간도 당연히 좋았고요. 사실 요르코브 간이 좀 세진 느낌이 나는 없지 않아 있다 생각했는데 간만에 먹으니까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어 준비하고 계신데, 저 오이가 킥이에요. 이제 킥. 장어만 먹으면 약간 짤 수 있는데 저 오이를 가지고 이제 간을 싹 맞추는 느낌? 식감도 살짝 맞추는 느낌? 예, 이날 나온 우나기는 그냥 미쳤습니다. 좀 가시가 보이는 저런 부분들은 그냥 씹어 없애면 돼요. 입에 거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살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간도 너무 좋아요. 저번 직전에 그 방문했을 때 아쉬웠던 게 오버쿡된 장어였잖아요. 근데 저거는 폭신폭신하면서 입에서 녹아내립니다. 장어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베스트 츠마미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간도 좋고 또 시원하고 입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아무튼 베스트였습니다. 오늘 이거 진짜 베스트였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 다음 요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약간 주문같이 들렸어요. 이제 먹고 있으면 셰프님이 저 자리에서 이렇게 그릇을 꺼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복은 이제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음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밥이 맛있게 나오는 밥이 흔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뭐 전복은 부드럽게 잘 찌시고 간도 잘 맞게 주시니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복 나왔는데, 먼저 이제 살 있는 거는 소금이랑 같이 먹고, 이거는 이제 와사비랑 먹기가 그런 게, 전복은 기름기가 없는 재료니까 와사비를 엔간치 넣으면 너무 매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소금 찍어서 먹는 거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내장이 있으면 내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이제 요르코브는 그 밥에 내장이 밥이랑 비벼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요때 그날 샤리의 질감을 파악을 해요. 간보다. 왜냐면 내장이 이미 섞여 있는 거라서 간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감을 딱 파악했는데 조금 거친 느낌은 있었다. 거칠겠다. 오늘 샤리는 조금 입안에서 거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맛은 그냥 그 초창기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걸 안 먹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내장밥이었습니다. 싹싹 긁어먹고, 저 또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해서 다 긁어먹습니다. 돈이 15만원짜리인데 다 먹죠. 예, 나왔습니다. 이 메뉴는 그냥 보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맛있어. 다른 어떤 츠마미가 맛이 없어도 이건 맛있어요. 이게 맛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사실 유부를 달달하게 졸여서 우니, 그 다음에 참치, 단무지 넣어서, 다져서 넣어서 김이랑 싸서 불질해서 와사비 얹어 먹는데 이게 어떻게 맛이 없냐고. 그럼 이날따라 우니 함유량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우니가 그렇게 또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가면 무슨 맛 폭탄이야.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제 채널명이 존맛탱이잖아요. 그 존맛탱을 그냥 형상화한 느낌이에요. 제일 맛있는 그 느낌. 다음에 이제 금태밥 나왔는데, 금태밥은 간을 좀 생각을 해요. 밥의 간이 어떻게 될까? 왜냐면 다른 게 안 섞였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다 조쓰고 비비고 나서 생각을 했어. 아, 이거 나 그냥 떠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미 어떻게 다 부셨는데. 그래, 다 부셔가지고 먹었죠. 이게 왜 이렇게 더럽게 비벼지냐? 간이 좀 셌어요. 확실히 그 요로코부가 간이 좀 세. 그거는 뭐 그 각자 업장의 특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란찜. 특이하게 요로코부는 중간에 계란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다시마 간 거 올리고 뒤집어봤는데 난 처음에 버섯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장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날 뭐 질 좋은 장어가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되게 크게 보니까 장어 처음에 버섯인 줄 알았는데 장어였어요. 확실히 간이 세. 간이 센 건 어떻게 할 수 없나봐. 뜨끈뜨끈하고. 요거 하고 있을 때 이제 셰프님이 저거 새우 까고, 그 사모님 서브 해주시는 분은 손수건, 갑자기 이름이 태붓기 갖다 주시죠. 그렇게 이제 먹고 있을 때 이렇게 손질 하시더라고요. 니기리 때 쓸고 계시고. 저 때가 사실은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참치 이제 생선을 보면은 뱃살 부분을 이제 도려내잖아요. 뱃살 부분하고 점점 등살 꼬리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한 점 있는 뱃살 날 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때가 제일 좋아. 그러고 있는데 스이모노가 나왔어요. 근데 보이세요 저거? 꼬리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어. 이게 이 사이즈가 가늠이 될란가? 거의 도미 지리 한 그릇을 그냥 주시거나 마찬가지예요. 맛은 당연히 좋죠. 도미가 저렇게 통째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두툼하게 살이 들어가 있는데 맛이 어떻게 없어. 저 때는 간도 좋고 또 살도 토시라고 좋았어요. 다 발라 먹어서 저거. 그 다음에 참치랑 이렇게 참치 아까미 썰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치는 뭐 어디 산인지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참치에 엄청 뭐 이렇게 잘 알질 못해서 어떤 게 맛있는 참치고 어떤 게 맛없는 참치고라고 했을 때 그냥 물만 나면 별로라고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중뱃살 썰고 계시는데, 제가 뭐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은 얼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냉장고에 있어서 언 건지 아니면 원래 들어온 거 냉동 참치를 해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뱃살은 약간 얼어서 썰리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아까미, 중뱃살, 대뱃살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미는 직회를 하고요. 저게 이제 피맛도 없애고 또 간장을 넣어서 감칠맛도 높이는 방법이라면서요.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와사비 추가적으로 니기리에 쓸 거 갈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가격대를 올리고 나서부터는 와사비는 쭉 저렇게 뿌리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그 방어선 때문에 내가 15를 내는데 제품 와사비를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서 분명히 계속 뿌리를 유지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전부터 계속 뿌리는 하셨어요. 중간에 잠깐 그랬던 거지. 헤이 자려. 네, 이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셰프님이 1인 업장이라서 샤리 뜨는 것도 다 직접 뜨시거든요. 그 다른 업장 가면은 이렇게 샤리 주라, 뭐 헤이 샤리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주는데 거기다 한번 붙여보려고 따로 그냥 녹음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첫 니기리가 시작됩니다. 첫 니기리는 이제 참돔이죠. 저 셰프님이 엄지 쓰는 이거는 어디서도 못 본 느낌이에요. 엄지로 톡톡 치는 거.
뭐 그게 뭐 맛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간장 바르고 식초 바르고 2번이나 놓쳤어요. 다 제 건 줄 알았는데 첫 점을 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업장인 니은 형태니까 제일 구석에 있는 손님 주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참돔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샤리가 약간 간이 있다, 그 다음에 약간 거칠거칠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를 밸런스 조절을 하시더라고. 생선 맛도 좋았어요. 도미 맛도 괜찮았어. 밥이 좀 짜고 위에 니기리 조유를 뿌리니까 짤 수 있다. 밥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마인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밥이 좀 작아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밸런스가 좀 맞더라고. 기름지고 이거 심하지도 기름지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 원래 넣던 것보다 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는 거지. 짠 밥인데 밥이 많아. 그러면 짜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줄여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마침 또 재료도 되게 좋은 재료여서 위에 있는 재료의 기름기, 뭐 맛 이런 거 다 좋고 동시에 그 밥의 양까지 줄여서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를 한 거죠. 방어도 저렇게 하얀 부분 나오는데 진짜 기름 충만한 한 점이었어요. 시마지나 뭐 방어나 둘 다 이제 기름 맛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약간 기름기 충실한 한 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치인데 저는 한치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가로 나오는 아오리 이가, 그 다음에 갑오징어 스미 이가, 그 다음에 한치, 켄사키 이가, 요 세 개 맞나? 아무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참고해주세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틀리면 또 어때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치예요. 특히 약간 제철의 한치. 진짜 엄청 달거든요. 저 제이스시 가면 그냥 한치 나오는 날은 한치 계속 추가하거든요. 근데 이날 한치는 그 꾸덕꾸덕한 식감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조금 그 산미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향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보통 유자를 뿌리거나 안에 시소를 넣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넣어서 그런지 약간 무난한 한치의 질감 정도? 그 다음에 달달한 맛 정도를 느낄 수 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아까 잘 벗기고 계셨던 새우 통째로 꽤 커요. 처음엔 타이거 새우인 줄 알았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우적우적 씹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그 일전에 계속 그 새우를 먹을 때 약간 반숙 상태로 먹다가 익은 새우를 먹으니까 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까미 찍게 했던 아까미 나왔는데 사진으로 보면 약간 육회 느낌 날 정도의 질감이었어요. 약간 린하다고 그러잖아요. 마른 느낌. 근데 입에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인상 깊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간도 근데 인상 깊지 않다라는 게 맛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 무난한 아까미 집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뱃살 준비하고 계시죠? 아주 엄지탁탁 신기합니다. 사실 요 가격대가 요 정도 가격대면은 사실 참치에다 엄청나게 힘주기도 사실 어려울 거고 다른 치맘이나 다른 재료에 좀 더 무게감을 두려고 하시겠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질 나쁜 참치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봐도 질 좋은 참치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조개로 끓인 미소시로 들어오고요. 이제서야 제 거네요. 녹음을 3개를 했는데 드디어 제게 나왔어. 중뱃살하고 대뱃살하고 이렇게 따로 쥐어서 주십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중뱃살도 얄싹하게 기름이 잘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운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어떤 라벨이 적혀 있지는 않았고 위에 요로코브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수산시장에서 이제 요로코브 주라고 따로 이렇게 챙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뭐 따로 챙기든 뭐든 저는 우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니가 나오는 거는 그냥 그렇고. 고등어 준비하고 계시네요. 셰프님 아까 새우도 그렇고 고등어도 그렇고 참 잘 벗기시네요. 잘 벗긴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벗겨지네요. 셰프님 되게 퉁명스럽게 이것저것 하면서도 손님들 하나하나 뭐 좀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겠죠? 그런 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잘 하시고 또 어떻게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용히 먹잖아요. 그래서 셰프님 그냥 저 약간 방치하시거든요. 저는 그거 좋아해서 그냥 만드는 거 보고 영상 찍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 이렇게 니기리로. 고등어도 맛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얄팍하게 얄싹하게 여러 장 떠서 주는
고등어에 익숙하다가 저렇게 덩어리로 나온 고등어 먹으니까 간만에 먹으니까 또 식감도 더 두툼한 것 같고 맛있더라고요. 또 마침 또 옆에 그 커플로 오신 손님이 리타이어 됐어요. 뭐 3일 간식 그 3일 동안 하는 간헐적 3일 동안 하는 간헐적 단식이 있나봐요. 그런 간헐적 단식도 처음 들었네. 그거 하셔가지고 많이 못 먹겠다고 이미 일찍이 리타이어 되셔서 그분 덕분에 좀 넉넉하게 더 먹었어요. 아마 또 운이 안 주신 것도 있고, 운이 안 먹는 것도 있고 대신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옆에 사람도 못 드시고 이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등어 3점. 저거 허연 거 봐요. 저거 다 기름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고등어에 비린내가 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추가적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 위에 그 다시마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자신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어 준비하고 계십니다.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 거 보면 저 정도면 고하다 아닌가요? 코노시로나 나카지마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일본 용어 쓰는 게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블로그 보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틀린 게 있다 하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수정해서 넣을게요. 이제 운이 주시려고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밥 마시는데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죠. 그냥 영상 때문에 찍은 거예요. 저거는 운이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일까봐 괜히 저건 따로 찍었습니다. 셰프님들 입장에서는 우니를 안 먹는 제가 좀 도움이겠죠? 그 대신에 좀 다른 걸 주고, 우니가 비싼 재료니까 싼 재료 좋아하는 제가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제 전어 주셨는데 며칠 숙성했나 이런 거는 들었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뭐 상한 것만 아니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전어 받았는데, 전어는 뭐 멸치향이 엄청 강하거나 뭐 거슬리는 거 없이 그냥 그 어즙이라 그러나 그런 거 쭉쭉 잘 나오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과숙성된 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애매할 거고, 또 약간 신선하게 덜 덜 그 심해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뭐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제 입에서는 우선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왜 안 먹어? 이게 니기리를 받고 영상을 계속 찍고 있다 니기리를 받고 블로그용으로 사진을 찍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장어입니다. 장어 포슬포슬하고 좋아요. 처음에 요렇게 봤을 때 제일 실망했던 부분들이 장어였는데 점점 장어가 제일 맛있어지고 있어요. 이게 머리 가지고 놀리면 안 되는데 정말 반짝반짝하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후토마키 나옵니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후토마키가 그 후토루라고, 이게 맞나?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볼게요. 혹시나 틀린 말 할까봐. 후토루. 아이고. 후토마키는 굵게 마른 음식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두껍게 말아낸 김밥을 말한대요. 이게 그 예전에 그 어디지? 냉장고를 부탁해서 일본 요리하시는 셰프님이 얘기하는데, 다양한 재료를 입안에 넣어서 충실하게 먹었다. 내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먹을 힘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었대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 통째로 넣으면 입 옆에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타원 형식으로 옆을 꾹 눌러서 이렇게 입안에 넣고 우걱우걱 씹어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아까 말했듯이 장어 좋은 거 들어왔고 또 새우도 안 드시는 분이 계시고 이래가지고 후토마키가 아주 무자비하게 커졌어요. 저렇게 새우도 넣고, 원래 새우 튀겨서 넣으시는데 전날은 그거 안 드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그 새우 넣고 장어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오이 넣고 박꼬지 넣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저는 저 오이를 넣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후토마키 내는데 이제 좀 이름 있는 가게들을 보면은 그 큐리 마키라 그러나 그거 할 때 쓰는 거 보면 되게 조그만 오이 쓰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거 넣는 거 보면은 저 후토마키에서 오이가 내는 역할이 분명히 크게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5만 가지 재료를 다 넣고 이제 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럼 단면이 진짜 딱 보자마자 배가 부를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요르코브 와서 웬만큼 니길이나 츠마미를 다 먹고도 배가 안 부르신 분들은 저걸 딱 먹을 때 배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두툼하고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재료만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토마키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저 재료로 그냥 니기리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뀐 게 저렇게 먹는 것도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맛이 입에서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턱도 아프고 조금 머리도 아프겠지만 저렇게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우선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는데 맛있잖아요. 약간 우리나라 비빔밥 먹는 것처럼 비빔밥을 나물 하나하나 밥 이렇게 먹는 것보다 양푼에다가 나물 잔뜩 넣고 냉장고에 있는 나물 잔뜩 넣고 밥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 넣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비벼 먹는 거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입안에서 비빔밥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양 꼬다리는 양쪽에 있는 다른 덩치 좋은 남자분들이고 저하고 또 저 말고 따로 혼자 오신 분들한테 2개씩 이렇게 주셔가지고 숫자를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크죠, 안에 재료. 근데 뭐 그렇게 엄청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입이 막 찢어지고 이럴 정도도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다 씹혀요. 이렇게 입에 이렇게 걸거치는 느낌 없이. 그리고 한 점은 그 장어에다가 찜의 소스를 좀 추가해서 발라주셨더라고요. 그거 먹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한테 추가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마아지 맛있게 먹었으니까 시마아지 부탁드리고 아지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전갱이 있냐고 물어봤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날 맛있게 다 먹었으니까 그 중에 또 다른 안 나온 게 있나 준비된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셰프님은 그걸 이제 시마아지로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그 방어 맛있게 먹었던 방어 2점하고 시마아지 2점 받았습니다. 뭐 추가로 받으면 좋죠. 그러니까 요르코브가 인심이 후해요. 이것저것 많이 주시고 잘 주십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게 먹어서 나갔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늘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구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모나카 아이스크림 고양이 모양으로 나오는 거 나오고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요르코브는 가격대가 15만원으로 올랐지만 아깝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번 식사 먹고 나서 딱 적당하게 올랐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원래 한동안 요르코브가 좀 간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갔었는데 이제는 좀 다시 좀 잘 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상을 위해서 다른 업장들도 가보긴 하겠지만 뭐 세아스시나 요르코브나 제이스시나 호시카와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가는 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영상 녹음한 걸 보니까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 언제 또 편집하고 언제 또 넣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었던 기억 때문인지 편집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하네요. 왜냐면 이게 맛없다고 욕하는 걸 녹음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맛있게 먹은 거를 칭찬하는 게 더 좋지. 아무튼 맛있는 식사 하게 돼서 기분 좋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